10월 말쯤인데요. 이제 가을 배추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네. 수확까지 네. 지금 보시면은 이 밭도 이쪽 부분은 거의 지금 전멸인데 전멸. 예, 지금 보면은 다 무름병이 와가지고 기후적으로 안 좋아서 무름병이며 비가 또 많이 왔거든요 최근에 또 강원도에. 네. 또 안 오다가 올 때 안 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농가분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 근데 이제 강원도뿐만이 아니고 가을 배추는 지금 전국적으로 예, 무름병이 심하다고 들었는데 이제 영월에 네. 제 육묘장 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쪽 육묘에서 이제 구매하신 분들은 이렇게 무름병이 좀 덜 오고. 그럼 일단 그 영월에 계신 그 농가분 한번 만나뵈러 갈까요? 일단 가시죠. 예, 그럼 그걸로 넘어가시죠. 이 배추들을 한번 이제 가면서 이제 이렇게 살짝 보세요. 네네. 이 배추가 황금 배추예요. 라이코펜 배추라서 약해요. 그런데 네. 쟤들의 세력 자체가 워낙 약한 애들인데 저만큼 네. 버틴 거는 네. 지금 120% 지금 효과가 나온 거죠. 이제 이 배추들을 한번 봐보세요. 완전 틀린데? 모양 자체도 네. 다르잖아요. 모양 좀 틀려요. 예. 그리고 이쪽 이제 오시면서 네. 이 배추를 계속 봐보세요. 배추가 네. 다 건강하잖아요. 네네. 건강한데 저쪽하고 이쪽하고 다르죠. 네네. 이게 지금 품종이 다른 거예요, 서로. 얘들은 네. 저온에서 네. 생육이 왕성한 애들. 저온에 강한 품종이고 이거는 브란 플러스예요. 브란 플러스. 그리고 이쪽을 이제 다시 와서 보시면은 네. 이쪽이 다르죠. 네네. 얘들은 추석 때부터 김장 때까지 써먹을 생육 기간이 네. 폭이 엄청 슬펙트럼이 넓은 애들이에요, 얘들이. 추석 때는 고온에서 빨리 커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얘들은 고온에서 빨리 크는 애들, 이쪽은 저온에서 빨리 크는 애들. 이쪽은 벌써 결구가 많이 진행이 됐지. 근데 이쪽은 이제 결구가 시작이지 않습니까? 품종에 따라서 내가 배추 농사를 짓겠다 하면은 언제 내가 이거를 수확을 할 거냐, 네. 그걸 먼저 포커스를 잡아서 네. 일찍 뜯을 거면은 좀 고온에서 생육이 유리한 애들, 아니면은 좀 늦게 뜯을 것 같으면은 이렇게 저온에서 생육이 유리한 애들. 사실은 이런 식으로 배추 농사를 지려면은 품종 특성부터 먼저 잡아놓고 네. 그리고 나서 네. 이 농사를 시작을 해야죠. 고온에 강한 품종들이 예. 저온에 강한 것보다는 더 사이즈가 좀 작게 나오진 않나요? 아니요. 작진 않아요? 예. 사이즈는 네. 내가 키우기 나름이고. 키우기 나름. 그렇죠. 근데 똑같은 밭에서는 네. 지금은 이쪽 배추들이 네. 훨씬 크지만 네. 나중에 네. 수확할 때는 이 배추나 크기는 똑같아져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네네. 무름병하고 네. 밑둥썩은병, 밑둥성원병. 그 두 가지가 많이 와서 네. 실패한 농가가 엄청 많거든요. 이 품종에서도 좀 더 강하냐, 좀 들리겠냐, 그 차이도 혹시 있나요, 사장님? 그거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봐야 돼요. 이 무름병이 오는 거는 첫째는 토양이 문제지 않습니까? 둘째는 네. 내가 방제를 얼마만큼 했느냐, 현재적인 방제를 하느냐, 아니면은 병이 발생이 되고 난 다음에 네. 늦게 약제를 살포를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하는데, 사실 무름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선제적인 방제가 들어가 줘야 실패 확률이 훨씬 낮아진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육묘할 때, 육묘 과정에서 성보화학, 자해사학, 유도크롭스라고 있거든요. 네네. 미생물로 만드는 88회가 있어요. 그걸 썼을 때 네. 무름병이 엄청 빈도가 약했어요. 그러면 그 사용 시기가 일단 육묘 과정에서 네. 써주고요. 그 다음에 조금 심는 사람 같으면은 본포에 나와서 쓰는 것도 네.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네네. 많이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 계획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쓸 수 있고 안 쓸 수 있는데, 정식하기 바로 전날 모종에서 88회를 제가 한 번 더 살포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본포에 나와서도 훨씬 오랫동안 미생물이 버텨주니까요. 미생물이다 보니까 오발을 해서 썼을 때 아무 문제는 없었거든요. 네네네.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도 네. 무름병이 오니까 네. 첫째는 겁이 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 쓰라는 양보다 조금 오버해서 썼거든요. 네네. 조금 세게 치면은 네. 한 2, 3일 동안 네. 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살짝 시드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3, 4일 정도 지났을 때는 원상 회복이 되면서 네. 잎 자체가 많이 단단해졌다는 게
느껴져요. 강해 보인다는 게 육안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네. 88회를 한 번 더 써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좀 작게 많이 왔잖아요. 예. 그럼 그 한 달이라는 기점을 쳤을 때도 올해 효과를 봤을까요, 사장님? 그러면 올해 좀 비가 많이 와서 비가 많이 오면 두 번 쳐야죠. 두 번 치야죠, 그죠? 두 번 치고 세 번 치고 그거는 그 환경에 따라서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할 줄 알아야지. 우리 농사꾼들이 얘기할 때는 손이 안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다가 얘기를 할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살충제가 많이 써야 됐지 않습니까? 네. 벌레가 많아서. 네. 그럴 때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이걸 써주라 그랬어요. 그럼 나중에 물음병 올 일이 없으니까 나중에 물음병이 온 다음에 항생제 써주고 어쩌고 현재적으로 예방을 했을 때 그 비용이 덜 들어가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선제적으로 방제를 하라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서너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물음병 걱정을 아예 안 하세요. 끝까지. 그 배추 무름병이 다들 심하다고 하시는데 여기 농장 같은 경우에는 참 이상할 정도로 무름병이 없어요. 네, 저도 와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근데 여기 관리하시는 또 사장님께서 그 88회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정말 예방적으로 들어갈 때 효과가 예, 왜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죠? 88회라는 제품에 들어있는 미생물 제품입니다. 요 미생물은 일반적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토양에서 유래되어 있는 그런 흔한 미생물이 아니고요. 이런 나뭇잎에서 저희가 선발된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제품 개발할 때 정말 많은 미생물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잎에서 오래 사는 미생물을 가지고 제품화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배추 같은 경우에는 잎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폭폭폭폭 오돌토돌한 느낌이 많이 있어요. 배추 잎 자체가 굉장히 이런 미생물이 숨을 공간이 많은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배추 같은 곳에 실험을 해보면은 이 정도야? 할 정도의 수준으로 데이터가 잘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농가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기상에서 무름이 이만큼 안 나온 것은 사실 저희도 놀라울 정도의 효과예요. 왜냐하면 배추밭에 특히나 이렇게 비가 많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어떤 약, 후기에는 어떤 약, 무름병이 발병됐을 때는 당연히 이런 농약 제품을 써야지 라고 하는 인식이 저희도 굉장히 강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분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처음부터 88회를 육묘 과정부터 정식 직전 그리고 정식한 이후에도 꾸준히 처리를 함으로써 제가 봤을 때는 이 미생물의 밀도를 꾸준하게 유지를 시켜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88회가 작물에 오래 살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물 성장 속도를 따라갈 만큼 밀도가 증가하진 않아요. 특히나 배추 같은 경우에는 잎이 속에서 자꾸 이렇게 밀어서 올라와서 결국 포기되는 스타일인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겉에 이렇게 쳐놨던 미생물은 있을지언정 이 안으로 미생물이 들어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처리를 해주심으로써 작물의 성장 속도에 맞춰서 미생물이 추가로 공급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틈새를 아무래도 최소화시켜 주신 그런 효과가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생물이라는 것들은 특정 밀도가 되기 전까지는 병 발생을 못 시킵니다.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독성도 그렇게 강하지가 않고요. 그냥 자연에 있는 균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일종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특정 조건, 기상이랄지 아니면 작물의 살태랄지 작물의 힘이 약해지고 기상이 균이 자라기 좋아진다. 그럼 특정 병원균이 급격하게 밀도를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임계치가 넘어가는 순간 병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88회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본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이 균 자체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물질들, 바이오필름을 형성을 하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미생물들을 처음부터 차단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도 자체가 증가하기 전에 굉장히 소량만 존재하는 것을 계속 유지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육류하실 때는 양량을 어떻게 운영하셨나요? 처음에 어릴 때는 쓰라는 정량을 써줘요. 본포에 나가기 바로 전날은 50% 증량을 합니다. 저는 세게 썼으니까 미생물이 그만큼 오래 갈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리고 어린 상태다 보니까 외부 환경에 뭐 큰 영향을 받을 것도 없고 심자마자 초장에 물 관리는 대부분 신경을 써서 하니까 한 달 정도까지는 아예 걱정을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럼 한 달 지나서부터 그때
미리 살충제 치고 그럴 때 네네. 88L을 섞어서 그냥 선제적으로다가 예방 차원에서 써줬을 때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깨끗해요. 무름병 온 거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올해 저 배추 무름병 때문에 심각하다고 분명히 얘기를 들었는데 멀쩡하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농사를 지면서 망가뜨리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가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모르는 기능성 농자재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몰라서 못 쓴다고 보거든요. 알면은 다 쓰지 싶어요. 88L이라는 제품을 네. 어떻게 처음에 알고 쓰시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성보화학에서 자회사를 만들었다고 그랬었거든요. 직원이 오셔가지고 이걸 한번 써봐주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하셔서 썼거든요. 사실 3년 전부터 저는 이 88이 없으면은 배추 농사 못 짓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처음에 물건을 가져왔을 때 워낙 그 시중에 제품이 많다 보니까 한번 선뜻 쓰기도 처음에는 이제 고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쓰기 전에는 비싸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네. 썼을 때는 가성비가 이거 따라가는 게 드물구나. 비용은 들어가더라도 결국 상품을 만들고 출하했을 때 단가가 더 괜찮다 보니까 결국 더 이득을 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인 농사를 끝나고 나서 계산을 했을 때는 오히려 수익이 조금 더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의 그런 노하우 때문에 또 인근 농가분들이 무름병도 없이 이렇게 키우시고 또 이렇게 전파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고.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거죠. 일단 열심히는 하시죠. 근데 이제 다들 모르시잖아요, 잘. 그렇죠. 열심히 하시는데 제품의 선택이라든지 재배 관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아직까지 많다고는 보거든요. 많습니다. 네. 그거는 안타까운 부분이 네. 이렇게 기능성 제품들이 충분히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배추 농사를 지시는 분들 보면은 무름병이 오면은 그냥 농업용 항생제 처리하는 거, 지금 옥솔린산이요. 네, 옥솔린산. 너무 많이 쓰다 보니 네, 맞아요. 사실 지금 초창기에는 효과를 조금 봤었지만 지금은 기대치만큼 효과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도 쓰시더라고요. 계속. 모르니까 사실은 아예 무름병이 온 다음에는 스트레스 마이너스든 온 다음에 얘기지. 맞아요. 무름병 안 오게 하면은 항생제 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무름병 오기 전에 써야 되는 거는 88에는 무름병 오기 전에 써야 돼요. 근데 저희 그 시나노라는 제품도 있는데 써봤죠. 육묘장을 하다 보니 네네. 안 쓸 수가 없죠. 무름병이 왔을 때 이거는 포기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신안으로 쳤을 때 효과가 엄청 좋았어요. 여름 배추가 여기가 굉장히 힘들으셨어요. 저도 그때 당시에 그 포장을 갔었고 농가분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지금 수확기 거의 다 돼서 이게 무름 증상이 오는 거예요. 저희가 이 시기에는 사실 이제 와서 88L을 추가로 처리하는 것보다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인 시나노를 저희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시나노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자재이기 때문에 수확기하고 전혀 관계없이 제품 처리가 가능한 제품이거든요. 그 시기에 사실 항생제를 집어넣기도 이미 늦은 시기고, 그리고 곧 있으면 수확을 해야 하는데 무름병은 이미 오고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시나노를 추천을 드렸고요. 사실 시나노 같은 경우에는 균사 자체를 억제를 시키고, 세균 같은 경우에도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해서 용탈시키는 효과를, 직접적인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나노 파티클로 굉장히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침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88회처럼 외부에서 코팅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균을 죽여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병된 포장에서도 효과를 보실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소개를 시켜드렸던 상태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농가분께서는 만족을 하셨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수확을 포기할까 했던 곳에서 멈추게 만들었거든요. 무름이라는 게 발병하기 시작하면 계속 번져나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 번져나가다가 시나노로 딱 끊어버린 그런 걸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효과는 사실 뭐 배추에서도 나오지만 복숭아랄지 다른 여러 가지 세균병에 약한 작물에 대해서 저희가 효과 실험을 해봤을 때도 처리 양량과 처리 시기만 잘 맞추면은 순간적으로 딱 멈추는 현상은 저희가 자주 확인할 수 있는 효과입니다. 여기는 거의 뭐 항생제는 들어가지 않으셨겠네요, 이 밭에는. 아예 안 쓰죠. 아예 안 썼어요? 예. 야, 배추에 안 쓴다는 거는 저 오늘 또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몰라서 그러다 싶습니까? 맞습니다. 모르니까. 이거 오늘 인터뷰해 주신 거 좀 전국적으로 좀 홍보를 해야겠어요. 이렇게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해주시면 좋죠. 그렇게 해서 진짜 배추 농사 짓는 사람들 속 안 끓이고 맞아요. 돈 덜 들이고 나중에 누가 봐도 여기 배추 참 좋다, 그런 말을 다 들을 수 있으면은 제일 바라는 마음은 사실 그거예요.